러시아의 멸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푸틴이 선포한 동원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수십만 명의 러시아인이 전선으로 끌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훈련도 못 받은 채 전선으로 보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군이 현대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의 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발사가 가능한지 의문이 드는 총기와 바스러지기 직전인 탄알집을 지급한 뒤 바로 실전에 투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사실들은 러시아 측에서도 인정했는데요. 그런데 이건 정말 미친 짓입니다. 이에 대해 벤 호지스 전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은 이건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것이라며 매우 날선 비평을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훈련받지 못한 병사들이 전선에 개처럼 끌려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참호에 쭈그리고 앉아 비명을 지르며 포탄을 맞다가 비명 행사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잔혹한 상황을 만든 푸틴은 종전을 결심하기보다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생각 같습니다. 투표지가 훤히 보이는 투명 투표함 옆에 소총으로 중무장한 러시아 병사를 세워두고 치른 러시아 편입 투표에서 90%가 넘는 득표율이 나왔다고 자랑하며 러시아의 점령지를 지키기 위해 동원을 하는 것이라며 침략자는 물러나라고 얼터당터않는 헛소리라며 핏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과관인 건 자신의 주장을 진짜로 만들기 위해 각지에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끌어모아 전선으로 보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너무 주먹구구식이라 러시아 내부에서도 혼란이 장난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대로라면 길어야 수개월 내에 러시아 연방이라는 국가가 지구상에서 사라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대중은 동원령만 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력 균형이 뒤집히거나 혹은 비등비등한 상태가 되리라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도 총동원을 하고 역전했으니 러시아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신 듯한데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아닙니다. 러시아군의 동원 수준은 수년간 군생활을 경험한 한국인이 보기에 전혀 납득이 가지 않을 수준으로 형편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엉망이라고 말해도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 않으시면 선뜻 공감이 가지 않으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한창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의 동원이 얼마나 막장이며 왜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현재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동원령을 선포한 지 5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 사이 세계 각지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동원령이 선포된 러시아의 현재 사정은 정말 최악입니다. 이유는 바로 무차별적인 징병 때문입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부분 동원령이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눈에 보이는 청년은 보이는 족족 징병하는 막무가내식 징병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시골 마을에서는 남녀를 막론하고 주민전원에게 동원장이 내려왔습니다. 남자는 싸우고 여자는 후방에서 의무대원으로 나가라는 것인데요. 심지어 미사일을 만드는 로켓공학자, IT 기술자, 광부, 방산업체 관계자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동원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굉장히 혼란한데요. 그래서 현재 러시아에서는 많은 이가 후방에서 전방에 공급할 물자를 생산해야 할 이들과 사실상 전투 능력이 없는 노인과 환자는 물론 심지어 장애인까지 동원하겠다고 나선 러시아 정부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정부도 당황한 것 같습니다. 평소라면 모든 반발을 가뿐히 무시하고 잔말말라며 협박을 했던 러시아 정부가 사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참 한심한데요. 자기들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동원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된 군적과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일선에서 닥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동원장을 보내면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 한국인이 보기에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러시아를 깎아내리려고 거짓말을 지어낸 것이 아닌가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러시아의 강력한 100만 예비군이 소련제 장비를 무장해 투입되면 전쟁의 판세가 단숨에 기울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예비군 제도는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1950년부터 3년 동안 온 국토를 휩쓸었던 한국전쟁 이후 예비군 제도를 끊임없이 정비하고 확대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동원만큼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한 것입니다. 전역 후에도 전시 투입을 염두에 두고 훈련받는 동원 예비군과 동원이 편제되어 있고 유사시 투입을 염두에 둔 동미참 예비군 그리고 사회 각지에서 발생할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민방위 조직이 매 체계에 있는 교육을 진행합니다.
훈련의 실효성이나 대우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실체가 있는 조직과 연락망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인데요. 이 정도면 미국의 주방위군이나 항상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그리고 전 국민의 예비군화를 추구하는 스위스 외에는 더 낫다고 말할 나라가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예비군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예비군 편제는 세계 기준으로 최정상급의 수준과 최대 규모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예비군에 익숙한 국민들께서 막연하게 세계 2위 러시아 예비군은 우리보다 훌륭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런 착각과 달리 막강한 러시아군의 예비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유명무실하다고 봐야 하는데요. 예비군을 한다고 명부만 모아놨지 예비군에 대한 동원 훈련이나 조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정말 단 한 가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없습니다. 그 증거로 러시아는 아직도 군적을 전산화하지 못했습니다. 예비군의 명부를 각 지역의 모병소에서 수기로 보관 중인데요. 이 때문에 이번 전쟁 중에 징병을 피하려는 청년들이 한밤중에 모병소에 방화를 한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반푸틴 반정부를 내걸은 자유러시아군이 구체적인 방화 방법과 방화 장소를 알려주면서 그 횟수와 강도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 정부의 능력으로는 대병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동원장을 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기록이 없으니 일단은 뭐하는 나야 해당 인원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현재 러시아가 동원한 병력을 즉각 전선에 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각지에서 모은 병력을 군수 거점인 벨고로드에 직결시켰다가 돈바스와 크림 등의 전장으로 분배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전 세계 모든 군사 전문가가 경악했습니다. 일례로 지난 9월 26일 미전쟁연구소 ISW는 이를 보고서를 통해 푸틴이 선포한 부분 동원령이 병력을 늘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러시아군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회적, 정치적 비용이 큰 비효율적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지금처럼 훈련받지 않은 병력들을 무턱대고 전쟁에 보내면 러시아 청년들이 우크라이나 들판에서 목숨을 잃을 게 뻔한데 러시아의 동원 시스템을 바꿀 생각은 않고 무턱대고 숫자 부풀리기만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또 러시아군은 2008년 이후 동원에 필요한 준비를 전혀 갖추지 못했고 이런 문제의 신속한 해결책은 없다고 못 박았으며 패전을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러시아의 미래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측에서는 이에 대해 서방이 찔러진 선동이고 협박이라고 응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 달리 ISW의 경고는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 러시아 연방 남부 다케스탄에서 대규모 동원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변방의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러시아 정부에 버려진 채 가난하게 살다가 먹고 살려고 군에 들어갔던 가장과 자식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몰살당해 자치공화국 전체가 초상집이 됐는데 이제는 그나마 남아있는 이들까지 데려가냐며 들고 일어난 것인데요. 실제로 현재 러시아 각지의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강제징병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슬라브 민족의 러시아를 통합하기 위한 전쟁에 카프카스와 시베리아 민족들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내에서 본격적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위대 일부가 경찰에 잡혀가자 어머니들이 발벗고 나서서 자식들을 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러시아 중앙정부가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현지 러시아의 지역 경찰들은 심정적으로 현지 주민들을 지지하고 있고 반면 이들을 제압할 군대는 우크라이나에서 전부 녹아내렸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게 모스크바에서 한 줌의 전쟁 찬성론자들을 모아놓고 전쟁 찬성 집회를 여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단추부터 잘못 깨맨 엉터리 군대로 대체 무슨 싸움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가 많으면 어쨌든 러시아군의 규모가 커져서 결국 러시아가 인해 전술로 이기지 않겠냐는 분들이 여러 계십니다. 실제로 군기는 엉망이라도 나름 장비는 갖춘 러시아군이 직결하는 모습이 여러 각지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들이 3-4번의 전투에서 살아남는다면 훌륭한 군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일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최근 후방에서 동원병들에게 지급된 총기입니다. 1960년대 개발된 AK 소총과 탄입대로 보이는 물건입니다. 대체 어떻게 보관했는지 총기의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이런 무기를 받은 병사들이 무슨 싸움을 할까 싶은데요. 심지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공화국의 2등 시민들에게
1930년대 개발된 모신나강 라이플을 지급했습니다. 1941년 생산이라고 적힌 조준경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다시 말해 이게 지금 러시아의 현실입니다. 즉 러시아군에게는 무기가 없습니다. 소련 붕괴와 동시에 잘 보관됐던 무기들이 세계 각지로 헐값에 팔려나가서 지금 러시아군의 무기고에는 장보에만 존재하는 첨단 무기와 팔아먹지도 못할 정도로 낡고 썩은 장비만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우크라이나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2차 대전 시기 구식 무기로 예비군을 무장했고 전쟁이 난 2월 3월에는 훈련장에서 쓸 총이 없어 나무총을 들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전선에서 1, 2차 대전에서 활약했던 맥신 기관총을 사용하는 우크라이나군이 여러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이 기관총은 척 봐도 관리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뿐 아니라 체코, 폴란드 등 여러 우방에서 각종 총기와 탄약이 꾸준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 영국 등 안전한 후방에서 수개월에 걸쳐 최신 군사 훈련을 받은 교관들이 우크라이나 서부에서 신규 동원된 장병들의 훈련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첫 동원이 3월에 이뤄졌음에도 전쟁에 예비대가 나타난 게 7월 전후였던 이유가 바로 3, 4월에 걸친 군사훈련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는 반대로 병력과 장비의 질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동원을 한들 수적으로는 비슷할지 몰라도 질적으로는 승부가 안 됩니다. 어쩌면 지난 수개월간 러시아 정규군과 우크라이나 정규군의 교전비가 1대4에 가까웠다는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이제는 교전비가 1대10 이상으로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군인 10만이 전사한다면 러시아군 100만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부상자를 고려하면 지금처럼 계속 전투가 이어질 경우 수백만의 전사상자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러시아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1941년 6월 20일 개시된 독일의 소련 침공 계획 바르바 로사 작전에서 독일군은 작전이 종료된 12월 5일까지 6개월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80만 명의 소련군을 사살하고 130만 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280만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략 1대4의 교전비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2022년 현재는 그때보다 전장이 좁고 무기의 위력과 정밀도가 수십 배 이상 향상됐습니다. 달리 말해 같은 기간 동안 입힐 수 있는 피해 규모가 훨씬 크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교전비가 벌어질 것까지 염두하면 러시아군에서 수백만의 전사자와 그 배에 달하는 사상자가 생기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러시아 지휘부가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이 무의미한 희생을 막길 바랍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